영화제를 한 번도 안 와봤다. 나는 영화제 영화들은 좀 약간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할 때에는 영화라고 적혀있는 영화들은 보통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접근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영화를 하나씩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북유럽, 동유럽, 그리고 중남미를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래머 박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영화제에서 제일 화제작 중 하나?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영화가 작년에 초청을 했었던 작품이고요. 올해는 사실은 엄청난 대작이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숨은 보물 같은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쪽집게 강사처럼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영화를 하나씩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에 열린 베를린 영화제를 좀 갑자기 좀 다녀오게 되었어요, 급하게.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굉장히 잘 다녀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연초에 열리는 썬댄스 영화제라든가 베를린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한 해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톤을 잡아주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꼭 그 영화제에서 상영된 영화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나올 영화들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많이 얻어오게 되고 그런 기회가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이제 돌이켜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동유럽이 올해 워낙에 강세이긴 해요. 사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실은 감독들은 하고 싶어지는 얘기들이 많아지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려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영화가 일단 양적으로 굉장히 풍성해지는데 양이 꼭 질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제 동유럽 영화들이 질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아서 좀 행복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의 권역에서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은 올해 이제 공동 연출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4편에 1편꼴로 지금 감독님이 2분 이상이시고 오랫동안 함께 작업을 해온 촬영 감독일 수도 있고 또는 부부 사이거나 함께 연출을 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이 좀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주제적으로는 특별히 한 가지 주제에 치우쳐져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 그래서 정말 취향껏 마음껏 골라 먹을 수 있는 뷔페상 같은 차림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그 심사위원상을 받은 아키 카우르스마키 감독님의 폴른 리브스가 아마 제일 관심작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감독님은 사실은 별로 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전 영화와 그렇게까지 달라진 것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세상이 좀 변한 것 같고요. 아마 대중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영화가 좀 더 편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서 꼭 그 시네필이 아니라 하더라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마니악한 취향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올해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은 라두주데 감독님의 제목이 깁니다. 지구 종말이 오더라도 너무 큰 기대는 말라. 영화를 보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기대는 말라라고 하는지 알 것 같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구 종말이라는 것은 이미 벌써 현재 진행 중일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의도된 어떤 과잉과 어수선함을 추구를 해서 영화가 러닝타임이 제법 길어요. 거의 3시간에 가까운데 내가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지 하는 느낌으로 영화를 보시면 안 되고요. 신나는 롤러코스터를 내가 탔고 있나 지금.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 번만 봐서 100% 납득을 하지 못했다면 2번, 3번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유럽에서 굉장히 거장 감독으로 알려진 아그네츠카 홀란드 감독의 푸른 장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동유럽의 어떤 지정학적인 현재의 상황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근접해 있는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과 2년 전에 그 폴란드와 그리고 벨라루스 친러시아 국가죠. 벨라루스 국경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실화를 있는 그대로 그렸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극영화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때로는 그 픽션보다 어쩌면 현실은 더
잔인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낯선 타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인 문제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친절한 금자씨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무조건 예뻐야 된다고. 일단은 아름다운 걸 보면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제가 선정한 영화 중에서 아마 가장 그 비주얼적으로 화려한 영화라고 한다면 그 러빙 빈센트라는 그 유화 기법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작품이죠. 그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 둘은 부부 사이입니다. 예. 그들이 다시 이제 유화 애니메이션 기법을 이용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립스의 사계 농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대하 소설이. 그 대하 소설을 갖고 실제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그것을 다시 유화를 입혀서 페인팅을 해서 이제 만든 영화인데, 영화가 일단은 예쁘기 때문에 극장에서 이왕이면 좀 큰 화면으로 봐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즈 미켈슨이 주연한 영화 약속의 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황무지를 좀 개간해보겠다라고 이제 나선 한 남자의 이야기고요. 그를 끊임없이 시험에 빠지게 하는 어떤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영화가 어떻게 끝날지가 굉장히 흥미로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화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과거의 역사 속에서는 묻혀 있었을 법한 어떤 시각들을 새롭게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좀 더 흥미롭게 영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1월달 선댄스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판타스틱 머신이라는 영화고요. 이 판타스틱 머신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카메라입니다. 인류의 행동 양식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발명품이에요. 카메라가 최초로 발명이 되었을 때에는 그림보다 더 정확하다,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지금은 사실은 그걸 찍는 사람 뒤에 있는 어떤 장면이라던가 혹은 이것이 어떻게 왜곡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엔터테인먼트로서, 그렇지만 어떤 교육적인 기능도 있는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블라가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불가리아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주변에서 누군가 한 번쯤은 당해봤을 법한 혹은 당할 뻔했던 보이스피싱에 관한 영화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일순간에 날리고 본인이 다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게 되는 서스펜스적인 그런 요소들이 강하다 보니까 영화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게 쭉 따라갈 수 있는 영화고요. 또 약간 깜짝 놀랄 만한 마지막 반전이 있기 때문에 영화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가정의 비장애인 자녀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현실이 굉장히 괴로운 부분들을 잘 다루고 있는 영화가 이제 알레마니아라는 영화가 있고요. 독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것이 마치 어떤 꿈에 선망하던 네버랜드 같은 곳을 가고 싶은 것이죠. 내가 장애인 가정에서 자랐다 안 자랐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은 각자 다른 문제를 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올해 칸 영화제 감독 주간에서 소개됐던 블랙버드 블랙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40대 후반의 비혼 여성 생애 처음으로 열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답지 않고요. 그다지 도덕적이지도 않은 것 같은 이 인물이 영화를 따라가다 보면 그녀를 응원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진입장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입장벽을 허문다면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먼 오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올해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을 한 영화고요. 남자로 태어나서 여성으로서 자신의 자유를 찾아가는 영화인데요. 아내도 사랑하고 아이도 둘이나 있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거짓말이었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껍데기를 깨고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과격하기도 하고 저렇게까지. 그런데 영화의 끝에 다다르게 되면 결국에는 그냥 본인의 성 정체성 그리고 성적 지향 뭐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그냥 한 인물로서 사랑을 하고 싶었고 사랑을 받고 싶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혀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함께 따라가는 여정을 느끼게 되는 영화입니다. 가족의 탄생이라고 배경은 북마케도니아라는 우리에게는 이름조차 어쩌면 낯설 수도 있는 나라이고요. 엄마는 레즈비언, 아빠는 게이인 아주 기묘한 가족을 형성하게 되었고요. 이 가족은 비극적인 어떤 상황들, 희극적인 상황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까지도 겪게 되는데 진정한 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날 것 그대로 그리고 있어요. 인위적으로 어떤 상황을 설정하거나 연출하려고 하지 않고 소위 얘기하는 그 유기농 채소를 먹는 것 같이 오가닉하게 영화를 연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야외극장에서 꼭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극장은 극장이 크기 때문에 영화제에서 좀 잘 팔릴 것 같은 영화들을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배정하지 않겠습니까?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프로그래머로서 느끼는 가장 큰 딜레마는 바로 이 영화 초청하겠어 라고 탁 결정을 못 내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타이밍을 놓치고 서로 약간 어긋난 인연이 돼버리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업병, 결정장애가 굉장히 강합니다. 꼭 이 선택밖에 없는가? 이거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단 말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죠. 직업병인가요? F세요? 아니요, 저는 T예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과 영화관에서 데이트할 때조차도 저는 영화관에서 데이트하지 않습니다. 올해 그 영화제에 제가 초청한 작품 중에서 비행자들이라는 영화 속에는 은행에서 평생 일해왔던 은행원이 어느 날 갑자기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회가닥 돌아버리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변합니다. 오셔서 마음껏 축제를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